이번 영상은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입주 순위죠. 문제를 보면 입주일에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후 결과값에 위를 붙여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함수는 친절하게 rank.eq라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qual rank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자, 랭크 다음에 어떤 걸 이용해서 할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eq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써야 되는 게 입주일에 오름차순의 순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입주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줄에 해당하는 입주일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컴마 그 입주일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이 랭크에서의 중요한 점은 내 것과 우리 반 전체, 그러니까 하나와 전체를 비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체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절대 주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앞뒤로 달러가 붙도록 해주는데 이거는 숫자만 붙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숫자만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문자에 붙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건 고민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 오름차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작은 거로부터 큰 거로까지 등수를 매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름차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1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콤마를 다시 지우고 보면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할 때 성적인 경우는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사람을 1등으로 하고 그 다음 사람을 2등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내림차순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숫자가 작은 경우에 1등을 주는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름차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이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이 자격증을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증을 공부하신 후에 나중에 실무에 관련된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무를 하는데 누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걸 명시하지 않죠.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판단해서 지금 잘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오름차순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자, 선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한다고 했고요. 자, 지금 보면 1등, 2등, 그 다음에 3등이 지금 표시가 안 됐네요. 왜냐하면 2등이 2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일 때 2등을 2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등을 없애고 4등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rank.eq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뒤쪽에다 뭐라고 돼 있냐면 &를 붙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 일단 범위를 다 잡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죠. 자, 거기에 위쪽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를 쳐주고 여러분 그 7번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를 해주고 다운표 안에 위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위쪽에서부터 다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 다시 써주고요. 자, 7번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다운표 안에 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그냥 내리면 되죠. 밑에 있는 걸 굳이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걸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방법이지만 결과는 지금 똑같게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비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라는 건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write하고 m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write라는 함수를 쓰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equal RIGHT, write라는 명령을 쓰고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관리번호를 선택을 해주고, 컴마 1, 한 글자를 표시를 합니다. 자, 가로를 닫고, 자, 그것이 1이면 1층, 2이면 2층, 3이면 3층,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지금 추주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쪽에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자, CHOOSE, 추주를 써주고요. 자, 지금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건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컴마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형식을 잘 보면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1층, 2층, 3층을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표 안에 1층, 다운표 콤마, 다운표 안에 2층, 다운표 콤마, 다운표 안에 3층 이렇게 그냥 써주기만 하면
결과는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층수가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얘를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학원 업종의 월 임대료 그랬는데 6이죠. 학원 업종의 월 임대료. 그러면 업종이 학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학원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딘가에 반드시 이런 형태의 조건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죠. 왜냐하면 학원 업종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라운드를 쓰고 D 에버리지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가 equal 한 다음에 D average, D 에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D 에버리지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범위는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컴마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임대료의 평균이니까 월 임대료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제목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책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 번째다라고 7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7이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제목을 그냥 찍어주는 경우가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컴마.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써야 되죠. 학원 업종 그랬으니까 업종이 학원인 것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평균이 나옵니다. D 에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냐면 예제로 나와 있죠. 예시로 1,256,780이 1,26 그 다음에 0000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죠. 자, 그만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결과 나온 거에 앞쪽에다가 라운드를 씁니다. 반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ROUND 라운드를 쓰고 그다음에 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맨 뒤에서 컴마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디지트 몇 개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0의 개수가 몇 개가 됐죠? 4개가 됐죠. 자, 4개인데 정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0의 개수가 4개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면 카운트를 세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 if를 써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equal count, count if를 씁니다. range라고 하는 부분에는 서비스라는 업종이 들어가 있는 업종들, 자, 범위를 잡아줍니다. 전체 범위. 자,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서비스 이렇게 하고 따옴표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서비스 업종의 개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번엔 최대 보증금 그랬는데 자, 최대를 쓸 수 있는 건 max하고 large가 표시가 되겠죠. 자, equal max를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max 가로 열고 자, max는 넘버에 해당하는 것들만 잡아주면 돼요. 자, 보증금의 최대라고 했으니까 보증금들만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large를 옆에다 써볼까요? equal LARGE 라지를 해주고요.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최대 그랬으니까 보증금들을 잡아주고 컴마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몇 번째로 큰에서 첫 번째로 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쳐줍니다. 두 개의 결과가 똑같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맥스가 나오는지 라지가 나오는지 판별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실무를 할 때 두 번째로 큰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맥스는 절대 쓸 수가 없죠. 뭘 사용하시면 돼요? 라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계약 기간인데 업체명에 따른 계약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equal 그 다음에 v 룩업을 해줍니다. v 룩업을 할 때 문제에서 보여지는 H의 14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라고 했잖아요. 자, 이 연결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 연결점에 해당하는 게 룩업 밸류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H의 14에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컴마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업체명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범위를 잡을 때도 업체명들을 일열로 하는 모든 범위를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실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계약 기간이에요. 자, 계약 기간이 이렇게 범위 잡은 것에 몇 번째 칸에 있는가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지금 계약 기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 그냥 4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컴마 자, 컴마를 했더니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정확한 값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라고 되어 있는 false를 써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0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걸 했는데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실무를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